네, 이번 강윤성의 범행에서 보듯 전자발찌를 찬 채로 자택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현재 전자감독 시스템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무부가 추가 대책까지 발표하고 나섰지만 대대적인 인력과 예산 확충이 우선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강윤성은 지난달 26일 밤 자택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튿날 오후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29일 또 다른 여성을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찼을 때도 끊고 난 뒤에도 범행을 사전에 막을 수 없던 겁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추가 대책엔 전자발찌를 훼손했을 때 긴급한 경우 주거지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시 현행범 체포,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치료 강화, 보호관찰소의 신속수사팀 설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할 전자감독 인력과 예산 확충은 언제 현실화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법무부 대책이 당장 시행돼도 전자감독 대상자 자택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미리 인지하거나 막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재범 위험이 큰 강력범을 출소 뒤에도 일정 기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야간 시간을 관리감독 하에 보안시설 내에서 잠을 자고 먹고 자고 할 수 있게 퇴근 이후에는 시설에 정해진 들어가게. 곳에 있게. 전자발찌에 심장 박동이나 혈압 감지 센서를 달아 범행 전후에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아드레날린이 올라가면 맥박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맥박수가 정말 비정상적으로 급하게 올라간다면 그게 범죄의 하나의 징후가 될 수는 있어요. 법무부는 현재도 주거가 정해지지 않은 대상자 40여 명을 상대로 보호수용제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 같은 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생체정보 전자발찌와 관련해선 현재는 기술을 연구하는 단계라며 실제 실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생체 인식 정보를 여러 가지 감시 감독 체제에 쓰느냐라는 문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 역시 그런 헌법적 가치 이런 부분도 함께 논의가 돼야 됩니다. 인력과 예산이 확충되기 전까진 고위험군에 대한 사전 관리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다른 대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